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장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 단호박, 당근, 양배추, 양파. 제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 행복 스프라는 스프가 있는데 수시로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비벼서 시계 방향으로 자꾸 마사지 해주는 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아주 배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외향적인 성격이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만성 질환으로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다. 선생님, 저는 약도 잘 먹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식사도 적게 하거든요. 그런데 당이 조절이 안 되네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데 스트레스가 이제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어떤 병들이든지 다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죠. 그러면서도 왜 스트레스 때문에 이것도 또 스트레스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말 만병의 원인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이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선생님한테 큰 개가 덤벼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순간에 배가 고플까요? 아니면 맛있는 음식이 생각이 나고 또 사람이 보고 싶어지고 이런 생각이 날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개하고 내가 달려드는 개를 피해서 내가 도망을 가던가 아니면은 이 달려드는 개하고 싸우던가 뭐 이 둘 중에 하나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순간적인 스트레스가 왔을 때는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몸은 이러한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 이제 이런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을 안전한 곳으로 이제 이렇게 피하고 내 안전을 구할 수가 있는데 비해서 이것이 만약에 지속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되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 중에 또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은 나라에서 집이 부서지고 도로가 망가졌는데 그거를 곤치겠습니까? 안 곤치겠습니까? 또 사회가 불안하면 은행에 저금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찾아오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기름칠 안 한 기계 모양으로 계속 긴장 상태에서 놓여서 우리 몸을 과도하게 이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또 혈당이 올라가죠. 이제 집중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의 불균형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모든 질환이 또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생리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부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코티졸 호르몬이라는 것이 이제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거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분비가 되고 끝이 나야 되는데 과잉되게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면 면역 체계도 약화시켜 놓고 또 오히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높여주고 결국은 이제 뭐 당뇨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제 불균형이 찾아오면서 심리적인 우울증, 불안 장애 이런 어떤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많은 만성 질환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율신경을 다스리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뭐 자율신경을 다스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쉬우면 뭐 누구든지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는 노력을 해서 우리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손, 발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 비해서 심장을 내가 마음대로 뛰라고 해서 뛰고 이제 스톱하라고 해서 스톱하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고 나서 소화 시작 이제 소화 끝 이런 것 우리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우리 몸이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한다.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중요한 대부분의 기관은 지배하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이 잘 조절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않은 말과 동일한 말로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균형이 깨졌을 경우에 심장이 뛰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심장이 뛰어버린다든가 심장이 뛰어야 될 때 안 뛴다든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건강에 이상이 온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역시 이 자율신경은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이 마음대로 뛰라고 해서 뛰는 장기가 아니고 뛰지 말라고 해서 안 뛰는 장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내가 마음에 의해서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어떤 하늘에 흰 구름이 뭉게뭉게 떠오르고 나비가 날아가고 너무 따뜻한 오후에 내가 잔디밭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뛰는 심장이 편안함으로 이제 가라앉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을 컨트롤 하는데 가장 중요한 훈련 방법은 심신이완을 통해서 반복되는 이런 훈련에 의해서 신경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독일의 슐츠하는 그 의사에 의해서 이제 1932년도에 이제 발표된 자율신경 조절법, 훈련법 이런 거라고 이제 알려진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쉽게 이 자세한 방법들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이냐면 크게 6단계의 어떤 마음 훈련을 갖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1단계는 이제 중감, 그러니까 내가 그 우주 공간에서 중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내 몸을 던져서 온몸에 왼팔, 그다음에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 몸의 하나하나 신체 기관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중력을 받고 있는 자연의 상태에 내가 놓여 있는 이런 어떤 중력감이죠. 중력을 느끼는 어떤 이런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몸 전체가 또 따뜻해지고 있다고 하는 생명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뜻에서 오른팔, 왼팔 이렇게 차분하게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따뜻해진 이렇게 만들어진 혈액이 심장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심장을 쳐다보고 심장이 고요하고 아주 규칙적으로 차분하게 뛰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떠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 호흡을 쳐다보면서 우리 몸속으로 지금 우리 생명의 근원인 공기가 들어오고 또 나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아주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물이라든가 우리 생명의 근원 물질이 복부를 통해서 우리 전신으로 순환이 된다라는 느낌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복부가 참 따뜻하고 복부가 아주 편안하다라고 마음을 선언하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머리가 굉장히 시원하고 맑아졌다라는 이런 이 6단계에 걸쳐서 훈련하는 자율훈련법이라고 있는데 이 방법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어떤 쉼 없이 과로하고 있는 이런 정신 근로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한번 자율훈련법 적극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자율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방법으로는 매우 유사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복식 호흡이죠. 그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이제 이런 방법의 복식 호흡. 그다음에 뭐 478 호흡법이라고 해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이런 뭐 방법도 이제 또 많이 소개되고 있고요. 또 명상. 마음 챙김 명상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스스로의 마음을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체크하는 체크인 명상. 뭐 이제 이런 방법, 규칙적인 운동, 이제 뭐 이런 방법들을 이제 통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강력한 팁을 하나 이렇게 드리면 이 몸의 자율신경 중에 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그 교감신경이죠. 이거는 큰 개가 덤벼들었을 때 나를 지켜줬던 그런 그 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자게 만들고 내 몸을 리셋시키는데 주도했던 신경이 부교감신경인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교감신경보다 부교감신경이 더 우위에 서서 활성화가 됐을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여러 가지 감정적, 신체
주체적 상태가 안정이 된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을 이제 방법을 통해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또 충분한 숙면으로 이제 연결해야 되는데 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복부의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그 신경을 통해서 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복부에는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이 이제 잘 발달되어 있는데 부교감 신경의 70%가 미주신경의 영양권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소화기관의 대부분은 부교감 신경 지배하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부교감 신경을 지배하는 신경을 미주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장을 따뜻하게 하고 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 이것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장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 행복 스프라는 스프가 있는데 단호박, 당근, 양배추, 양파 이런 어떤 그런 스프를 끓여서 드시면서 속을 편안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비벼서 시계 방향으로 자꾸 마사지 해주는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배꼽 부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서 눈을 이렇게 반쯤 감고서 행복하다, 여유롭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뇌이다 나면 아주 배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 방법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배가 아프게 되면 할머니가 오셔서 배에다가 올려놓고 우리 아가 아프지 마라 배야 하면서 배를 쓰다듬어 주면 어느새 배가 아픈 것들이 없어지고 깊게 잠이 들었던 그것이 그 방법이 복부를 안정시켜주고 복부가 안정이 되니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니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이 정상으로 되돌아오고 깊은 수면으로 들어갔던 아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타고나길 예민한 사람이 병도 잘 걸리게 되는 걸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A형 성격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A형 성격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요. 미국의 어떤 그 심장 전문 의가 우연치 않게 자기 그 클리닉 앞에 자기 방 앞에 있는 손님 대기용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기용 의자가 다른 과에 있는 대기용 의자보다 훨씬 많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찾아오는 손님들 앞에 있는 의자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더 많이 망가진가를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이제 심장병을 가지고서 찾아온 이 환자분들이 굉장히 거기서 안절부절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의자를 덜컹거리고 이렇게 유난히 안정되지 않은 그런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굉장히 성격적으로 조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심장병에 훨씬 더 많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A형 타입의 성격의 소유자다라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되면서 그때부터 A형 성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흔히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디 아주 경치가 좋은 이런 곳에 우리가 이제 휴식을 취해라 만약에 가족들이 놀러 갔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라든가 어떤 그 거기에 놀러 갔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A형 타입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쁜 시간에 여기는 왜 왔어? 이게 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야?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는 A형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들은 주로 완벽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적 성격, 누구보다도 내가 더 나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조급한 성격, 그 다음에 항상 그 어떤 높은 성취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거진 전체가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런 분들이 이제 이것이 원인이 돼서 가장 대표적인 심혈관 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중풍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높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형 타입이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신경증 성향이 또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또 항상 걱정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이제 쉽게 빠지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 그다음에 심리적 어떤 그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이 항상 소화가 안 돼서 여기가 다 있는 소화불량, 그다음에 만성 두통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내향적인 성격이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보통 사람들은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그만 일에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긴장감이나 심리적 부담을 아주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만성 질환으로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면 부족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피로감이라든가 집중력 저하를 초래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그 신체 또 정신 이런 건강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수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이 리셋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에 잠을 자는 사이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머리에다가 다시 저장할 거 저장하고 지울 거 지우고 그리고 또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서 보충할 거 보충하고 이런 어떤 리셋의 시간인데 이 수면을 올바로 취하지 못할 경우에 이 기름칠안한 기계를 계속 사용하겠다라는 말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번의 수면 부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수면 부족으로 연결됐을 때는 우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이 만성화됐을 때 우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독감뿐만 아니라 코로나라든가 어떤 외부의 감염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는 이런 힘들이 굉장히 떨어진다 되고요. 부족은 우리 몸의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 호르몬 중에서 이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코티졸 호르몬, 그 다음에 그렐린, 배고픔을 유발하는 호르몬이죠. 이런 호르몬들 뭐 그 이외에도 이제 호르몬은 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고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전체적인 호르몬 시스템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다양한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수면 부족은 그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관에 부담을 주면서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이거 대부분이 전부 다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아주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이제 이런 걸로 연결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수면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이 항상 이 몸 자체가 긴장 상태에 있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염증, 모든 병의 시작점이라고 알려진 당뇨병 위험이 이제 크게 증가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는 임상에서 많이 듣습니다. 뭐냐면 선생님 저는 약도 잘 먹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식사도 적게 하고. 그런데 당이 조절이 안 되네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의 상태에 놓여 있거나 또는 이 밤에 충분한 수면이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은 결국 우리 몸 안에 염증을 증가시켜서 당뇨병뿐만 아니라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제 수면 부족은 바로 이제 또 어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문제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가 잠을 못 자고 나면은 뭐 이렇게 집중력도 떨어지고 머리가 띵하고 뭐 완사가 귀찮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지 기능 저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굉장히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이런 것들이 이제 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인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만성 질환으로 연결이 돼서 생명을 단축하는 그런 아주 최고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는 최악의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서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 말고도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쌓이는 스트레스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갖게 만드는 습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을 이제 무너뜨리는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현대인들의 많은 분들이 이 과도한 멀티태스킹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과다하게 할 일을 욕심을 내고 과다하게 작성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처리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뭐 하는데 그냥 동시에 이 일도 생각하고 이 일도 생각하고 막 이래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무의식 속에 우리 스트레스를 쌓이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뭐냐면 잃어버린 토요일을 찾자 이런 표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얼마나 긴장된 생활을 합니까? 숙제가 없어도 숙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긴장되지만 오후는 숙제를 이만큼 받아갖고 와도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토요일 오후의 기분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이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잃어버린 토요일 오후의 기분을 찾아내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 조금은 천천히 하고 조금은 쉼표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이런 생활 습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떠오르는 인디안 속담 하나만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 인디안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잠시 쉬었다 간답니다. 왜 그러냐면 영혼이 못 따라올까 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아마도 일에 너무 중독이 돼 있다 나니까 이 어떤 이 마음을 챙길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것들이 너무 부족하고 눈에 보이는 실적에 너무나 과다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는 지나친 그 스마트폰 정말로 뇌를 자극하고 여러 가지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반응들 또 비교 성향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더 키울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저도 그런 경우를 종종 느낍니다만은 어쩌다가 제 몸에 스마트폰이 없어졌을 때 왜 이렇게 불안해지고 왜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거를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듯한 어떤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이미 스마트폰은 우리 몸과 하나가 되고 생활과 하나가 돼 있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경향은 없는가 이것도 한번 챙겨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완벽주의, 그 다음에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거. 자신 돌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제가 해석을 조금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운동 부족, 운동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운동 안 하는 게 어떻게 나를 돌보지 않는 거냐, 돌보지 않는 겁니다. 쉼표를 안 만들어주는 거, 나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자신을 위한 서비스고 자신을 돌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기초적인 것들은 올해 한번 이렇게 결심을 하셔서 이렇게 많은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속 가능한 형태의 운동이라든가 또 식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개선해 나가는 이런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항상 매사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건 안 돼. 내가 어떻게 해. 이건 나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야. 이제 이런 식의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결국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몸 안에 전체에 부정적인 어떤 스트레스 쌓아놓는 아주 애들 그런 습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 이제 하나하나 버려서 모든 것들을 긍정으로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 우리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000원을 하루 종일 썼는데 이제 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랬더니까 이제 2,000원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2,000원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긍정의 모습이 결국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우리 몸을 지켜내는 힘이다라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또 생활을 하는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크기로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건강하게 대처하는 방법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생한테 사탕을 줬다 뺏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생은 웁니다. 그런데 사탕을 줬다 뺏으면 어른들은 울지 않죠. 똑같은 상황인데 아는 이유는 스트레스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어른이 됐기 때문에 안 우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라든가 마음의 크기가 어린아이라면 매사가 다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고요. 내가 만약에 어른이라면 걸러낼 수 있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부정을 떼내려고 하지 마시고 긍정을 키워서 긍정이 커지게 되면 부정은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간다. 이것은 제가 꾸준히 추구하고 있는 음식 치유의 원리와 우리 마음가짐을 다루는 원리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학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률 1위가 암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선 그 암의 원인이 너무 다양하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원인, 뭐 바이러스에 의해서 옮겨지는 암도 있고요. 또 환경 오염에 의해서, 또 내가 잘못 먹은 음식에 의해서, 또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또 같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뭐 가령 예를 들면 유방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안에도 여성 호르몬 과다에 의해서 생겨나는 암도 있고, 또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브레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의 이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어떤 문제에 의해서 생겨나는 뭐 삼중 음성 이런 요인도 있고, 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적 요인에 의해서도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방식으로 모든 암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가장 그 암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암이 생겨난 가장 큰 저변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분이 생활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스트레스적 어떤 이런 요인들,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과 그분이 먹어온 습관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암을 바라볼 때 그 암만 없애면 된다라고 지금 현대의학적 관점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암을 없앴다고 하더라도 암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 암은 도로 또 발병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학이 어떤 그 완치라고 하고 또 암 치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기본적 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암 사망률이 2위인데 비해 한국은 1위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제 우리 암 환우들을 만나면서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제 굳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어떤 암이 걸렸을 때 의사들이 처방하는 그 항암요법, 이 약과 우리나라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표준 방법에 의해서 수술을 이제 하는데, 여기서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손재간이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미국 의사보다 우리나라 의사가 수술을 잘해도 조금 더 잘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완치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환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그만큼이라도 더 회복이 더 좋고 완치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꼭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과 마음은 절대적으로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긴장한 상태에서는 우리 몸은 스스로 치료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제 그 예를 들어드릴 때 이런 예를 들어드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에서 도로가 부서지고 집이 부서졌을 때
과연 그 나라는 지금 곤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곤치지 못하죠. 그렇듯이 우리 마음과 여러 가지 어떤 상태가 우크라이나와 같은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몸은 치유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당연히 누구나 막론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어떤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 문화적 차이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경우에 환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한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암이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환자는 의사한테 이렇게 되묻는답니다. 제가 참 잘못 살아왔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부분을 제가 바꾸면서 살아야지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다시 고쳐서 새롭게 거듭 태어나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생각으로 이제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우리나라 분들은 바로 저 살 수 있나요? 제가 살 수 있는 날은 얼마인가요? 이제 이런 개념에서 이제 의사들한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얘기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 뭐냐면은 두려움 속에서 이 암을 만나는 거고요. 하나는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암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암을 완치율을 바꿔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떠한 암 환자분들이라도 또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했을지라도 진단을 받고 나서 최소한 100일 이내에 이 처음에 그 두렵고 긴장되고 무섭고 했던 그런 감정을 이제 정리하고 빨리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습관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이 암 생존율을 높이는 저는 51%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암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조금 다르다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한국 사람들이 암을 받아들였을 때는 너무나 긴장하고 두렵고 그다음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마치 이제 이렇게 암을 대하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뭐 그냥 괜찮다, 좋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자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올바르 이제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방향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굉장히 방황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봅니다. 당연히 암이라는 받았을 때 초기에 당연히 그런 어떤 심리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이제 정돈이 되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이 암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이 우리나라 경우는 너무 길다.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 환자의 판단을 도와주는 주변의 그 전문가들도 부족하고 또 상대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심리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간혹 가다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리 때처럼 덤벼드는 어떤 경제적 논리들이 아주 막 이렇게 존재를 하면서 더욱 그분들의 갈등을 부채질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보게 되면서 이런 저런 요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암을 극복하는 데 많은 장애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암을 치료하고 암을 방법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보다는 이 길로 가세요.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이정표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 저 또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암 치료에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고 음식으로 암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저는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내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떤 심리적인 안정, 또 정신적인 어떤 안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음식을 가지고서 암 환우들의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유방암에는 뭐가 좋나요? 뭐 간암에는 뭐가 좋나요? 폐암에는 뭐가 좋나요?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해오는데 그것을 음식으로 치료는 할 수 있나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오는 경우를 제가 종종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대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어떤 음식의 몇몇 가지 재료를 활용을 해서 폐암을 없애고 간암을 없애고 유방암을 없앨 정도의 어떤 물질을 갖고 있다면 왜 그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똑똑한 그리고 그 많은 학자들이 왜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저만 아는 방법, 저만 알고 왜 다른 사람 모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강조를 드리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모든 이치가 그렇듯이 물론 아무리 퍼내도 들어오는 물이 흙탕물이면 흙탕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물이 맑은 물이면 흙탕물은 퍼내지 않아도 머지않아 맑은 물로 변하듯이 우리 몸은 암이라고 하는 문제를 없애는 것보다 왜 암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 정상세포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는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해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생겨난 암은 병원의 도움에 의해서 이 치료를 받더라도 우리 정상세포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은 수술이나 약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그것은 반드시 음식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음식은 단순히 치료의 보조제가 아니고 음식이라야만 모든 난치성 질환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은 그래서 이 암 치료를 하고 암 치료를 마무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다라는 얘기를 강조드립니다. 유전적 요인으로 암에 걸리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암이 발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들은 이제 암의 종류에 따라서 틀리고 개인의 가족력,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 여부에 따라 이제 이 많은 어떤 다른 양태로 이제 암이 나타나는데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유전적 요인의 경우에는 약 5%에서 10% 정도가 관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후천적 요인이죠. 흡연, 술, 그다음에 식습관, 환경 노출, 스트레스 이런 등과 관련돼서 암이 발생되는 경우가 약 90에서 95%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로 유전적 요인과 관련된 그 암의 경우를 이제 좀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미국의 유명한 아주 미인 여배우죠.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적 검사를 이제 실시를 했죠. 왜냐하면은 그 가족들이 어머니나 이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유방암을 그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유전자, 소위 얘기해서 브라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브라카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암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막아내는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전자가 이제 돌연변이로 해서 그 암을 막아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됐을 경우에 아는 사람들에 비해서 유방암이라든가 난소암 이런 여성암이 적게는 40%, 많게는 85%까지 증가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나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검사를 사전에 하고 본인한테도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사전에 이제 이렇게 유방을 절제하는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알려졌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40에서 85% 대단히 그 위험률이 높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65%에서 15% 그러니까 15%에서 60% 정도의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막아내는 것은 뭐냐? 정상세포를 똑똑하게 하고 그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그 유전자가 발현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시도는 해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여하에 따라서 유전자들이 잘못된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했을지라도 이것을 발현시킬 수도 있고 발현되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걸 우리가 후성 유전학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이 가족력이 있거나 이제 이런 어떤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뭐 가족이라든가 형제 자매라든가 이제 이런 경우에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상담이라든가 이제 올바른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발현되지 않게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어떤 그 이제 체크를 해서 위험도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라고 얘기하는 이게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좀 잘 하셔서 이렇게 하게 되면 방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암은요.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다. 물론 상당히 어렵고 난치성이지만 그러나 극복할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저는 먼저 강조드리고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이 초기에 당황스럽고 굉장히 긴장됐던 이런 마음가짐을 늦어도 약 3개월, 100일 이내의 마음의 방향을 이제 가라앉히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개념을 환자 본인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를 도와주고 있는 가족들이 그 희망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암 환자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 집은 그날부터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들어가서 뭐 평상시 먹던 음식 중에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걷어내고 설탕 없애고 기름 없애고 뭐 없애고 고기 안 먹고 그리고 갑작스레 뭐 채소 갖다 사다가 놓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집안 분위기를 와 이런 식으로 어떤 분위기를 만들게 되면 사실은 환자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이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가슴에 요동치는 것을 막아내기가 어려울 정도의 심리적 그 불안감을 갖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가족이 덩달아 이렇게 하면은 된대 저렇게 하면 된대 그것을 환자를 위로하고 환자한테 희망을 주려고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환자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정말 환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어떤 상황을 제가 자주 보게 되면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어떤 이렇게 변화를 시도한다든가 이런 것보다 우선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그래서 산책을 하고 햇빛을 보고 그 다음에 앉아서 사색을 하고 앞으로 이 길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문가의 조언도 듣고 이제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지 되는데 그냥 뭐 인터넷을 뒤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하다 나면 여기에 수많은 이 방법론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많다는 말은 자료가 없다는 말과 매우 유사한 말이다. 정보가 많다는 말은 정보가 없다는 말과 매우 같은 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수도 없는 방법들이 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왜 현대의학은 그 부분을 도외시하고 있는가? 그런 방법 중에서는 도움이 되는 방법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방법을 그렇게 찾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어느 길로 걸어갈 것인가. 흡사 내가 서울서 부산을 간다고 했을 때 그냥 무슨 차를 타고 갈까 뭐를 타고 갈까 이것보다 우선 부산이 어디에 있고 부산을 가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것부터 우선 알고 그 다음에 가장 내가 선택하기 편한 방법을 선택하고 이제 이렇게 갔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게 우리가 이 부산을 방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암에도 똑같은 그런 자세가 강조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강조를 드리지만 정보가 많다는 것은 정보가 없다는 말과 매우 같은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에서 모자연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영선 약사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농사도 짓고 또 제가 지은 농산물을 활용을 해서 난치성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골 약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